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아이오닉 9입니다. 아이오닉 9은 주행거리에 따라서 항속형과 성능형 이렇게 두 가지 라인업으로 나뉘는데요. 제가 타볼 차량은 최초 시승회 때와 동일한 차량인 성능형 AWD 차량입니다. 그래서 좀 더 출력이 좋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현재 이 컬러 같은 경우는 제가 최초 시승했을 때 탔던 컬러랑 공교롭게도 동일한 컬러입니다. 아이오닉 9은 유광 7가지, 무광 3가지, 총 10가지 외장 컬러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차량은 이오노스피어 그린펄 컬러입니다. 이게 실제로 봤을 때는 좀 튀는 컬러이기 때문에 사실 선택은 좀 어려운 컬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디자인은 앞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미 보여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 전면부에는 다이나믹 웰컴 라이트와 LED 포지셔닝 램프, 스몰 큐브의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확실히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아래쪽에 보시면은 현대차 그룹 최초로 적용이 되어 있는 듀얼 모션 액티브 에어 플랩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직선과 회전을 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 저항에 조금 더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아이오닉 9은 대형 SUV임을 감안하더라도 좋은 전비와 주행 가는 거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측면부로 왔는데요. 아이오닉 9은 대형 SUV답게 정말 큰 덩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까지 EB9을 탔었는데요. 수치상으로 봤을 땐 아이오닉 9이 EB9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전장도 5m가 넘고 휠베이스도 3m가 넘기 때문에 정말 큰 몸집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측면부 라인들을 보시면은 굉장히 유려한 곡선 라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오닉 9은 공기 저항을 위해서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루프 쪽에 그 흔한 샤크핀 안테나도 없거든요. 그만큼 공력의 미학을 담은 디자인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C필러 쪽에도 다 에어로 다이내믹을 위한 파팅 라인들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후면부로 왔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아이오닉 9 후면부를 보고 너무 이게 못생겼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디자인은 사실 EB9이 좀 더 세련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리어램프와 함께 비상등 그리고 보조 제동등까지 모두 다 픽셀 라이트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신선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사실 좀 이질적인 느낌도 같이 들어서 이게 가장 호불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와이퍼는 이 안쪽에 히든 타입으로 숨겨져 있습니다. 와이퍼를 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작동이 돼요. 그럼 후면부로 온 김에 제가 트렁크도 열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트렁크 버튼은 정말 특이하게도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르면은 전개가 됩니다. 자, 지금 현재 3열까지 오픈을 해둔 상태이고요. 트렁크 공간은 620리터가 나옵니다. 안쪽에 러기지 플로우도 조그맣게 들어가 있고요. 3열 폴딩 시에는 1323리터까지 늘어나고요. 2열까지 폴딩을 했을 때에는 2462리터까지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폴딩되는 속도도 빠르고 또 전동식으로 개폐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고요. 또한 실내외 V2L도 지원하기 때문에 차박이라든지 캠핑을 갔을 때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짠! 아이오닉 9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아이오닉 9의 실내 컬러는 총 4가지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무난하다라고 볼 수 있는 블랙 원톤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이 차량은 캘리그라피 트림이기 때문에 나파 가죽이 적용이 되는 게 특징인데요. 촉감이 확실히 인조 가죽이나 천연 가죽보다 좋습니다. 맨들맨들해서 고급감을 훨씬 더 챙긴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앙에 보시면은 유니버셜 아일랜드 2.0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일반적인 콘솔과 다르게 이거 보세요. 이렇게 뒤에까지 전진 후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차박이라든지 아니면은 차량 안에서 조금 쉬어야 될 때 그랬을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뒤쪽으로 당겼기 때문에 조수석으로 그냥 걸어서 가도 될 정도의 여유로운 공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을 때는 다시 이렇게 앞으로 당겨서 쓰시면 되고요. 또 콘솔 같은 경우도 양문형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콘솔처럼 이렇게 열 수도 있지만 뒷자리에서도 열 수 있기 때문에 차크닉이라든지 차량 안에서 무엇을 했을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쪽에는 두구의 컵홀더와 함께 무선 충전 패드 들어가 있고요. 또 드라이브 모드도 이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살짝 쉐입이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이렇게 스마트 키를 올려두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진짜 별거 아닐 수 있지만 디테일을 꼼꼼히 챙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스마트키 디자인은 좀 호불호가 많죠. 언제 변경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좀 더 예쁘게 변경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위쪽에는 100W의 급속 충전을 총 3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UVC 살균 기능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현대기아차에 들어가 있는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 차량은 특히나 풀옵션 캘리그라피 트림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익스클루시브나 프레스티지와 비교했을 때 가니쉬가 조금 다릅니다. 이게 리얼 알루미늄 가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정말 고급스럽고요. 안쪽에 지금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같이 들어오거든요. 이게 빛 반사가 되면서 뭔가 갤러리에 와 있는 느낌이 듭니다. 확실히 이런 가니쉬 변경만으로도 실내 감성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면부에는 12.3인치, 12.3인치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현대차 그룹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엄청 신기한 느낌은 없고요. 최신 운영체제인 CCNC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디자인은 제가 최근에 타봤었던 팰리세이드와 거의 비슷한 디자인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스티어링의 안쪽에 불빛이 들어오는 게 인터랙티브 픽셀 라이트입니다. 이게 뭐 주행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지고요. 충전 상황에 따라서도 이게 픽셀이 조금 다르게 변합니다. 지금 스포츠 모드거든요. 이러니까 이렇게 픽셀 라이트가 뭔가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이게 뭐 별거 아닌 거일 수도 있겠지만 뭔가 디테일을 높여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신규 클러스터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예쁩니다. 예뻐요. 그리고 중앙부에는 운전자 인식 센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졸음운전이라든지 좀 상태가 안 좋고 휴식을 해야 된다 했을 때에는 경고를 또 띄워줍니다. 확실히 안전면에서도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현재 이 차량은 D3이 디지털 사이드미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캘리그라피에서도 옵션으로 선택을 하셔야지 들어가는 거고요. 다만 제가 오늘 아침에 EV9을 탔었는데 EV9은 이 디지털 사이드미러가 좀 위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아이오닉 9은 거의 이렇게 도어 라인과 맞닿아서 이렇게 안 보입니다. 오히려 괜찮은 느낌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앞쪽에는 A필러 쪽에 쪽창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대형임을 감안하면 크지는 않은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어를 열었을 때 이런 식으로 뒤에 리어 뷰까지 같이 보여주고 있고요. 또 화질도 나름 선명한 편입니다. 그리고 도어를 연 김에 이렇게 도어 캐치라든지 이게 지금 에르고 모션 시트 버튼이거든요. 그리고 메모리 시트도 총 2단계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 또 자세히 보면은 타공형이 들어가 있습니다. 확실히 디테일을 조금 챙긴 느낌이 들고요. 안쪽에 무드램프와 더해져서 은은한 별빛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또 하나 아이오닉 9에만 들어가는 반투명 맵 포켓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안쪽에 제가 먹을 간식을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반투명이기 때문에 안쪽에 내용물이 있다는 걸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실용적인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용적이다라는 거는 뭔가 원가 절감에 가까운 느낌이 들긴 하지만 아무튼 이게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차량은 보스 사운드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스피커까지 좋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오닉 9 운전석에 앉으면 이런 느낌인데요. 또 위쪽에 루프도 일반적인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다릅니다. 특히 지금 이 차량은 이제 옵션을 추가해가지고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파노라마 선루프라기보다는 글라스 루프에 가깝습니다. 그만큼 개방감이 이 앞쪽부터 뒤쪽까지 완전히 이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개방감이 좋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도 바이오 스웨이드 내장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만졌을 때는 일반적인 스웨이드하고 크게 다르진 않은데요. 일단 재질 측면에서 바이오, 그러니까 신소재와 재활용 소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친환경적인 느낌이 드는 것 같고요. 확실히 전기차라서 그런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이오닉 9 2열에 왔습니다. 현재 이 차량은 6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2열은 독립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또 옵션, 바디 케어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사지 시트를 운용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6인승 기준으로 스위블링과 릴렉션 이렇게 2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는데요. 이 차량은 릴렉션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버튼이 있는데 이거를 꾹 누르면은 아주 편안한 자세로 알아서 아이고 전개가 됩니다. 근데 전개되는 속도는 살짝은 느린 것 같아요. 굉장히 여유롭게 전개가 되고 있고요. 또 앞쪽에 레그 서포트까지 같이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 의존용으로 편안하게 비즈니스처럼 누워서 갈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다시 원상복구 할 때에도 버튼을 누르면은 바로 원상복구가 됩니다. 특히나 이 차량은
바디 케어 시트가 추가적으로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캘리그라피에서도 추가를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전원을 누른 다음에 모드 이런 식으로 오 지금 소리 들리세요? 우웅 하면서 지금 제 손 떨리는 거 보세요. 약간 홈쇼핑 같은데? 어머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서두르세요. 처럼 이렇게 마사지 시트를 총 5단계로 조절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사지 되는 요 강도가 진짜 뭐 바디 프렌드에서 보는 것처럼 꽤 센 것 같아요. 그리고 옵션 상태를 보면 지금 이 차량은 앞쪽에 듀얼 모니터가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기본으로 주진 않고 추가적으로 액세서리를 구매하셔야지 들어갑니다. 이렇게 터치식으로도 되긴 하지만 이렇게 리모컨이 같이 딸려오거든요. 그래서 리모컨으로 넷플릭스나 유튜브 이런 동영상 시스템을 시청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유용할 것 같긴 해요. 공조 시스템은 이쪽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공조 시스템은 이쪽에 있는데 에어벤트가 없거든요. 에어벤트는 위쪽으로 오시면은 이렇게 루프 쪽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향을 조절할 수 있기는 한데 다만 소재라든지 디자인이 좀 뭔가 저렴한 게 들어가 있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이게 지금 8천만 원이 넘는 차량인데 이 공조 시스템에 들어가는 이 에어벤트는 뭔가 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지금 1열을 제 운전 시트로 맞춰놓은 상태인데 그랬을 때 레그룸은 2뼘 이상이 나오고 있고요. 헤드룸도 한 뼘 반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대형 SUV답게 정말 널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3열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3열을 갈 때는 2열과 약간의 공간을 타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쭉 들어가고 있는데 만약에 한 번에 이 시트를 눕히고 싶으면 안쪽에 버튼이 있거든요. 그래서 버튼을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이 안쪽에 보시면 이 버튼을 누르면 2열 시트가 한 번에 젖혀집니다. 전동식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3열을 탔을 때 좀 더 편리하게 올 수가 있는 거죠.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버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디까지 눕혀지는 거야? 리클라이닝이 꽤 많이 됩니다. 꽤 많이 되기 때문에 사실 뭐 엄청 불편한 수준이 아니긴 하지만 레그룸은 2열과 타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성인이 오랜 시간 갔을 때에는 약간 불편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는 시승을 나가보도록 해볼게요. 고! 짠! 아이오닉 9을 타고 도로에 나왔습니다. 먼저 고속도로를 타기 전에 연속된 방직턱 구간과 노면이 안 좋은 구간을 한번 가면서 승차감을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방직턱부터 넘어볼게요. 시속 30km입니다. 뭐야 이거 약간 디스코 펑펑 탄 것 같아요. 근데 방금 저 넘었던 둔턱이 높이가 진짜 높은 거거든요. 아마 이 표준 방지턱보다 좀 오버가 된 방지턱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 구간을 넘었을 땐 어떤 차를 타더라도 뭔가 덜컹 하는데 아이오닉 9으로 방금 딱 올라가니까 덜컹이 아니고 약간 좀 하늘을 날았어요. 과장해서 이렇게 하늘을 샥 난 것처럼 이렇게 착지를 했습니다. 그만큼 아이오닉 9은 승차감을 정말 컴포트하고 정말 부드럽게 세팅했다라는 게 느껴지는데요. 지금 또 약간의 크랙과 좀 포트홀 구간 이런 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직턱 한 번 더 넘어볼게요. 와 진짜 아니 이게 무슨 전고가 한 2m는 되는 차량을 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늘 위에서 떠다니는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아이오닉 9을 최초 시승했을 때도 이거 에어 서스펜션 있는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타보니까 똑같아요. 그만큼 하체가 정말 부드러워요. 정말 부드럽기 때문에 안 좋은 노면 구간에서도 편안하지만 뭐 좋은 노면에서는 얼마나 더 편안하겠어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나긋나긋한 승차감을 아이오닉 9이 거의 극대화해서 최적화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단단한 승차감보다는 편안한 승차감을 중요시 여기시는 분들에게는 아이오닉 9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성능형 AWD 차량의 21인치 휠 캘리그라피 사양입니다. 그리고 인승은 6인승 차량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차가 공차 중량이 2.6톤이 좀 넘거든요. 굉장히 무겁죠. 그리고 방금처럼 둔턱 구간을 갔을 때 진짜 뭔가 편안한 느낌들이 있습니다.
무거운 차들에게서 느낄 수 있는 전형적인 승차감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거기서 좀 더 고급스럽고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제가 바로 어제 EB9 GT 시승을 했었는데 EB9 GT와 비교하면은 승차감 면에서는 아이오닉 9이 압도적으로 부드럽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나가기 전에 배터리와 주행 가는 거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차량은 73%가 차 있고요. 주행 가는 거리는 435km라고 나와 있습니다. 공조 시스템은 사용하고 있지 않고요. 어머, 근데 지금 이거 보이세요, 이거? 아니, 디지털 센터? 어머나, 디지털 센터 미러가 있는데, 아니, 이게 카메라가 위쪽이 아니고 좀 중간 쪽에 있거든요? 너무 부담스럽지 않아요? 뒤에 카니발? 이렇게 물리적인 거울로 보면, 아, 좀 약간 바짝 붙긴 했네요. 바짝 붙긴 했어도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완전 근접샷 아닙니까? 뒷차에 그릴에 껴있는 때까지 볼 수 있을 정도로 디지털 센터 미러가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네요. 요 클러스터 상으로 현재 이 차량의 미니멈은 251km라고 나와 있고요. 맥스는 533km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거 디지털 사이드미러 불편한 거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차량은 옵션이 껴져 있어서 디지털 사이드미러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방금처럼 이렇게 막 교차로고 막 껴지는 구간이고 함유 구간이고 이랬을 때에는 약간의 사각지대가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이런 디지털 센터 미러가 들어가 있는 차량들은 제 경험상 사각지대가 크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공교롭게도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가 올 때 특히 뭐 세차 많이 안 하고 뭐 유막 껴있으면은 물리적인 사이드미러는 잘 안 보이거든요. 특히 야간으로 갈수록. 근데 디지털 센터 미러는 비가 왔을 때 더 좋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라고 볼 수 있다면은 제가 어제 시승했었던 EB9 GT는 디지털 센터 미러가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돈 추가 안 해도 그냥 주는데 아이오닉 9은 돈을 추가해야지 줘요. 조금 아쉬운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정숙성을 체크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현재 시속 80km 정도로 주행 중이고요. 요랬을 때 데시벨을 측정해 보면 요 정도 데시벨이 나옵니다. 그럼 동일하게 시속 80km에서 윈도우도 한번 내려볼게요. 확실히 플래그십답게 윈도우가 완전히 닫혔을 때 이 도어 실링의 마감이라든지 소재가 확실히 고급스러운 게 쓰여져 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냥 좀 저렴하게 팍 닫히는 게 아니라 슬그머니 아주 천천히 뭔가 0.1초 마이크로 단위로 디테일하게 닫아준다는 게 느껴지고요. 또한 풍절음도 오늘 또 비 오고 바람 오고 날씨가 진짜 안 좋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막아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오닉 9은 전 유리에 이중적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특히나 타이어부터가 다릅니다. 어제 제가 시승했었던 EB9 GT는 서머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로드 노이즈에 조금 불리한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었는데 아이오닉 9은 성능형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미쉐린 프라이머시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승차감을 도움을 줄 수 있는 타이어다 보니까 확실히 승차감도 좋긴 하지만 로드 노이즈가 진짜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흡입형 타이어예요. 그러니까 타이어 안쪽에 다양한 뭐 패턴이라든지 소재가 적용이 되지만 그 안쪽에 이런 소음들을 조금 더 흡수해 줄 수 있는 흡차음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확실히 흡입형 타이어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로드 노이즈를 진짜 잘 막아주고 있어요. 와, 로드 노이즈는 EB9보다 아이오닉 9이 훨씬 조용합니다. 자, 이번에는 가속감을 느껴볼 차례입니다.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아이오닉 9 중에서도 가장 마력과 토크가 높은 성능형 AWD고요. 내연기관 환산 시에 428마력에 71.4토크의 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시승했었던 EB9 GT보다는 마력상으로 좀 밀리긴 해요. 아무튼 뭐 성능형이기 때문에 달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아이오닉 9은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아이오닉 9을 위한 전용 사운드가 들어가 있다고 해요. 여태까지는 조용함을 위해서 끄고 다녔고요. 제가 강하게로 틀고 달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강하게로 바꿨어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는 요 센터 쪽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모두는 총 4가지입니다. 에코, 노멀, 스포츠, 마이 드라이브 이렇게 4가지가 있고요. 현재 스포츠 모드로 세팅을 바꿔둔 상태입니다. 현재 VGS까지 실행을 시켜둔 상태입니다. 다만 아이오닉 9은 좀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이게 구독형 서비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월 12,000원, 연 12만원, 그리고 평생은 5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거 구독형 서비스로 제발 빼지 말아주세요. 그냥 주세요, 제발. 자, 저속에서 고속으로 불악셀! 오! 오! 이야! 오! 하면서 변속이 됐어요. 오! 오! 변속 충격! 오! 이야, 미쳤다. 지금 5단 써주고 있어. 오! RPM 5000! 오! 야, 순식간에 이 2.6톤이 넘는 엄청난 덩치를 미친 듯이 구동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후륜 기반의 AWD이긴 한데 거의 전 후륜 50대 50으로 거의 비슷하게 구동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후륜 구동 특유의 뒤에서 팍 하고 밀어주는 미친 듯한 토크감이 느껴지진 않지만 되게 안정적이면서도 고른 구동력을 가져다 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밟아볼게요. 하면서 업시프트, 오! 한 번 더 업시프트. 와! 야, 7단 자동 변속기 기반으로 가지고 있네요. 와! 근데 지금 초고속 영역으로 달리고 있거든요. 야, 정말 안정적이게 잘 나갑니다. 다만 이게 다운시프트 해볼게요. 막 이렇게 웅 하면서 고RPM 특유의 이런 사운드와 함께 변속 충격을 내주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탔었던 EB9 GT도 동일한 VGS가 들어갔었는데 진짜 내연기관하고 비슷하게 구현이 되었었거든요. 근데 아이오닉 9은 순한 맛이에요. 진라면 순한 맛.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줘도 좋을 것 같긴 한데 너무 순하게 뭔가 변속 충격도 뭔가 한 듯 만 듯해요. 뭔가 힝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쭉 올렸다가 업시프트. 사운드로는 이게 RPM이 저RPM인지 고RPM인지 알려주거든요. 근데 변속 충격은 솔직히 말하면 크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진짜 미묘하게 이렇게 느껴져요. 자, 이렇게 다시 드라이브 모드를 노멀 모드로 바꾸니까 오, 엄청 조용해지면서 주행 감각이 갑자기 나긋나긋해졌습니다. 전방에 유턴 구간이 있어서 아이오닉 9의 선의 능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디 컬러가 인터페이스에 아직까지 연동이 되지 않고 있어요. 저는 누가 봐도 초록 색깔의 차를 타고 있거든요. 근데 화이트 바디네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기어비를 위해서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해둔 상태입니다. 자, 돌아보겠습니다. 한 번에 될 것인가? 될 것인가? 약간 보도블록 밟았어. 아하. 저기가 보도블록이 거의 지면하고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밟아도 괜찮긴 하거든요. 근데 조향 각도는 확실히 이게 SUV,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전장이 5m가 넘습니다. 엄청나게 크죠. 그리고 어제 제가 동일한 구간을 EB9으로도 갔었는데 조향 각도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희망사항이긴 하지만 그러면 또 가격이 비싸지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전장이 5m가 넘는 차량들은 후륜 조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확실히 저런 좁은, 완전 좁은 구간 그런 데에서는 한 번의 유턴이 힘든 차량들이 있거든요. 대신 완전 좁은 구간이 아니라면 일상 영역 구간에서는 무리 없이 갈 수 있는 수준인 것 같긴 합니다. 자, 전방에 코너가 있기 때문에 아이오닉 9의 선의 능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로 세팅을 해둔 상태이고요. 저는 성능형 AWD 차량이기 때문에 4륜구동 시스템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휠은 21인치예요. 시속 70km 정도로 코너를 돌아 나가 보겠습니다. 약간의 롤링이 발생이 되면서 하중 유동이 살짝 있긴 한데 그래도 엄청 폭신폭신한 승차감을 생각한다면 준수한 선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서스펜션 세팅이 좀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많이 기울어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롤링이 엄청나게 크진 않습니다. 제가 급 조향까지 같이 해보도록 해볼게요. 먼저 좌측으로 해보겠습니다. 좌측! 슉! 배 탄 것 같아요. 한 번 더. 제 고개가 이렇게 돌아갈 정도로 차체 자세 제어 능력은
네, 성능형이라는 네이밍을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항속형에 좀 더 잘 어울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중 이동도 발생이 될 뿐더러 하체가 너무 무르게 세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뭔가 불안한 느낌까지 같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반대편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속도 높였다가 스포츠 모드입니다. 급하게 해볼게요. 와, 좌우 출렁임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웃긴 게 리어는 또 재빠르게 따라오긴 합니다. 그래서 리어가 제법 빠르게 따라오기 때문에 뭐 PCT 이런 것까지 발생이 되진 않지만 좌우가 반응해 주는 게 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자, 드라이브 모드를 다시 노멀 모드로 바꿨고요. 이번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좌측에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로 세팅이 되고요. 현대차 그룹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차선 변경 해볼게요. 누르고 살짝만 대볼게요. 오! 와, 근데 HUD에서 보여주는 게 되게 많다. 차선 변경 아주 스무스하게 잘했는데 HUD에서 제가 이 깜빡이를 켜잖아요. 그러면은 그 라인을 민트 색깔로 크게 표시를 해주면서 이 차가 가고 있다라고 화살표로 디테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행거리와 전비 정보입니다. 현재 이 차량은 배터리 68%가 차 있고요. 그랬을 때 주행 가는 거리는 407km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주행 가는 거리 가이드를 보면은 미니멈은 229km, 맥스는 486km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전비는 제가 탄 조합, 성능형 AWD의 21인치 6인승 조합이 4.1km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 제가 지금 한 70km 정도 탔는데 그랬을 때 트릭 컴퓨터상 전비가 5.1km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 이게 대형 SUV고 공차 중량이 2.6톤이 넘고 또 3륜까지 있는 진짜 무겁고 큰 차량인데 특히나 2륜 구동 아니고 4륜 구동인데 휠도 21인치인데 전비가 5km대다. 진짜 잘 나오네요. 와. 짠! 이번에는 아이오닉 9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승차감 위주로 느껴보도록 해볼게요. 1열과 비교했을 때 제가 어제는 EB9 GT를 탑승했습니다. EB9 GT도 대형 SUV답게 편안하긴 했지만 1열보다 2열의 승차감이 훨씬 더 편안했었는데요. 다만 아이오닉 9은 1열이나 2열이나 승차감의 편차가 크지가 않습니다. 원래 휠베이스 가장 안쪽에 있는 2열이 가장 부드러워야 되는데 희한하게 아이오닉 9은 1열과 2열이 거의 비슷하게 편안하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다만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시승차의 타이어 공기압이 전후륜 모두 42psi로 맞춰져 있습니다. 다소 공기압이 높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편안한데 공기압이 높아서 약간 조금 잔여 진동들을 못 잡아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기압을 살짝만 조절을 한다면 더욱더 편안하고 부드럽고 의전용의 아주 안성맞춤인 하체 감각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에는 아이오닉 9 3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일단 제가 2열을 공간적인 이슈로 인해서 완전 앞으로 밀어뒀거든요. 근데 앞쪽에 사람이 있다면은 제가 지금 이렇게 좀 낑겨 앉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저는 앞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3열의 승차감을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연속된 방지턱 구간을 가보도록 해볼게요. 첫 번째 방지턱입니다. 편안한데요? 보통 3열은 불편한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아이오닉 9은 3열의 승차감도 2열에 준수할 만큼 편안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넣어볼게요. 오, 뭐야. 방지턱과 함께 지금 막 맨홀 밟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리어가 요동치지가 않습니다. 물론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달려있긴 하지만 이게 요동이 칠 수가 있거든요. 방금처럼 좌우가 다른 구간에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잔여 진동이라든지 요철 이런 것들을 꽤 많이 흡수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3열이 있는 차들은 보통은 2열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1열, 3열 요 순서인데 아이오닉 9은 순서를 매기기가 힘들 정도로 거의 대등한 1, 2열, 3열 모두 대등한 하체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적인 이슈만 조금 타협이 된다면은 3열 승객도 꽤 편안하게 탑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아이오닉 9 성능형 AWD 차량을 시승해 보았습니다. 대용량 배터리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능형임을 감안하더라도 긴 주행 가는 거리가 인상적이었고요. 또한 편안한 하체 감각으로 인해서 데일리로 탔을 때 가장 편안하게 탈 수 있는 차량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EB9 GT와 비교했을 때 보조금도 받을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나름 가성비까지 챙긴 똑똑한 차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디자인적인 호불호가 EB9에 비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디자인에 따른 선택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